그래. 지금도 내가 이 감상을 하면서 지금 세상을 떠나는 이제 마지막 운명의 순간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헬퍼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접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클래식만 너무나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아니라도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중가요가 됐든 공요가 됐든 가곡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운명의 순간을 만든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헬퍼가족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 저런 거 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13 과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 자신도 겪어보면 굉장히 참 은혜롭고 값지고 그냥 감사한 거거든요. 그 지휘자가 그냥 그냥 뭐 따라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열정도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갖가지 터득하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또 상대방이 그것을 겪게 될 때 내 모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신도 위로가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은 제가 노인의 성격 발달 개요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교재의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여기 나와 있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죠. 옆에 분 혼자 계신 분 혼자 계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면서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하면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당당하게 살자. 당 한번 이렇게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난 이제 신나게보다는 신바람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신바람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바람, 신바람, 그 다음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저주하지 살자. 우리의 삶이 이것이 진짜 당신 멋져 하는 삶이 나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자, 여기 이제 영상에 PPT로 제가 작업을 해서 띄우니까 보시고 노인의 심리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여기서 공감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들어가 보면서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 묻는다는 것은 삶이 중요한 뜻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사실 늙어간다고 해서 어떤 삶의 어떤 중단을 끼는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정력은 신체 능력의 퇴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상실을 감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체가 내가 겪어봐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네. 겪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상실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어요. 왜? 외로움을 느낀다든가 우울함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다 똑같아.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신을 자각하는 방식이라든가 나름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갖고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보니까
특성이 다 달라요. 네. 달라요. 그래서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겪어보는 거 하고 내 삶하고 이거 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공감할 게 많더라고요. 아니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릭 이릭슨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니 노년기에 발달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통합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도 생깁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통합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합성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을 구분했어요. 이 통합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는 과연 통합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말하는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통합성이 있는가 없는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다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어느가 강약은 줄 수가 있어. 약하다 강하다 뭐 이런 거는. 그러나 누구나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을 보이며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못 가진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비현실적이에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정해요.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와 절망을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안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예.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게 매력의 삶이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기 앉아 계신 그래도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릭 에릭슨은 어디서 이 사람인데 노인의 심리나 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 왜 그럴까? 나이 먹으면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이런 특성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서 노인의 생산적인,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일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장관으로 은퇴를 했어. 장관으로 은퇴했다고 해서 쓰레기 줍는 거 못해? 왜 못해? 한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그 사람을 엮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덴마크 소일이라고 우리가 에릭 엑스라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노인의 심리와 사회적 변화의 적응을 노인은 완고하게 고정관념을 좀 깨버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도 나를 겪어보지만 그런 게 좀 강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노인에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전부 일자리를 허다못해 길거리에서 뭐 교통 학생들 뭐 통제 이런 거 다 그 일자리 마련해 주는 거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한번 프로그램 펴서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들어가 있어요. 37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한번 보세요. 여기 저 37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노인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인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사건들, 그다음에 심리적 혹은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적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여기 보니까 노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형태 및 가족 유대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은퇴,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잠을 남겨보면 뭐가 나요? 배우자의 관계, 그 다음에 사건과 관계 이런 몇 가지 부분으로다가 이걸 구분해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에
심리적 혹은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오고 있느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거기서 생활 형태 및 가족 유대 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거 한번 보세요. 심리적 거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성장과 공부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 역할, 부모, 조부모 역할. 네, 지금까지 하던 역할의 변화가.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자연 뭐예요? 역할의 상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수익 감소, 사회생활 축소. 축소되고 애동 및 상름 이런 현상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좀 이 책을 제가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나이 드는데 재밌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양반이 60살에 60에 은퇴를 했거든요. 상고 출신인데 이 양반이 못하는 게 없어. 뭐 외국에 다니는 거 이거 아무 거리끼는 없어요. 왜? 핸드폰 가지고 뭐가 돼요? 찾아갈 수 여기 다 나와. 그래서 그걸 숙달해가지고 하여튼 이 책을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시작이 됐느냐.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저 어머니 시부름이나 하고 어머니 수발이나 들고 그걸로 내가 생각을 했다가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무언지 모르 호기심이 자기를 잡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호기심을 갖는지 모르겠으나 호기심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근데 핸드폰이나 뭐 이 양반 컴퓨터 다 해. 나이 80 뭐 지금 이 사람은 90세인가 그러는 나이가.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말이야. 나이 그 나이에 호기심이 좋아서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은 상당히 알아주더라고요. 지난해 아베인가요? 일본 총리? 예. 예. 그 친구가 뭐 할 때 이 사람도 그래서 나이의 구분을 나이 상관없다. 성별에 관계없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으로 무엇이 나를 이끌어갑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이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리건인가 뭐 그야말로 이런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샌들 몇 개 하던 분. 샌들 몇 개 하시던 분 있잖아요. 리워런. 이 양반이 제가 세미나 할 때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가지를 구상을 해서 목회를 했다. 그래서 새들백교회가 굉장히 국민교 아닙니까? 그래서 새들백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그때 강의를 듣고 그분의 스타일로다가 목회를 해보려고 하면서 그것도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끄는 삶, 성경의 말씀이 이끄는 삶. 그래서 새벽마다 나름대로 성경을 공독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나의 삶을 투영해보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아울러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은 다 달라. 다 다른데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하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웰마인의 삶을 엮어나갈 수 있는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노인과 노화. 우리나라도 노인이라는 말이 단어가 여러 가지죠. 늙은이 뭐 요즘은 꼰대 뭐. 어느 카페 갔더니 노인 출입금지. 카페 갔더니 꼰대 잔이더라고. 종이컵에다가 꼰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것이 과연 잘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모르겠어요. 접대해드리려고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이 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평균 수명을 뭐 지난번에도 어느 강사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76세로 78세로 본다 이거죠. 그런데 80세로 보는 경우는 30%, 그 다음에 90세가 5%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 시어른 이런 실버의 삶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많으면 고령화가 사회가 문제가 대두된다.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어떻게 해서 60세가 되면 어르신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갔죠. 몇 살이나? 5살이나 올라가요.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대수명은 어떠냐? 기대수명은 출생으로부터 생존 가능한 연령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엄청난 변화, 급변하는 사회. 여기 보니까 도표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 1970년도에는 몇 살에? 60.3. 62.4. 그런데 2019년 불과해서 몇 년이? 20살. 네? 불과해서 49년이요. 49년 동안 어느 한 인생의 한 대목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수명이 엄청나게 여기 83.3, 62.3%에서 83%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도표를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네. 파란 거는 남자, 그 주황색은 여자. 이렇게 해서 통계 그림을 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잠깐 뿐이니까. 예. 어쨌든 우리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한국은 여기에서 예측한 걸 보면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보니까 2100년까지 일본과 마카오, 홍콩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치가 얼마가 돼? 두 번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40년 이후에는 세계 최 장수국이 된다고 그 책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연구원에서 낸 책인데,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과학 기술 때 이건 오히려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 문제, 노령에 따른 부양과 공경의 문제가 큰 문제죠. 네, 노인 문제를 다루다 봤을 때 노령화에서 오는 자기중심, 자기폐쇄, 활동성 감퇴, 고독감, 시기심, 질투심, 왕성화, 불평, 불만 이런 거 다 없나요? 나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이런 거? 다분하게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관계의 불안정성 문제, 그리고 심리적, 행동적인 가족관계 문제는 대체로 회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더라 이거지. 아니더라 이거. 그래서 호칭의 문제가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한국 나이로 61세가 되는 생일을 환갑이라고 하고 그 이듬해 생일을 진갑이라고 하고 65세 특성상 7순, 8순, 100순 뭐 이렇게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분류해가지고 호칭을 붙입니다. 이 노인 학대 문제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보면은 여기 보니까 노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하는 태하는 것을 주로 말해서 가정폭력으로 취급을 하는 우리 사회가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서 유엔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뭐예요? 학대라고 해서 아주 날을 정해서 유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이걸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적용하고 있나요? 네. 세계 노인의 날을 해서 6월 50을 학대를 가하자 80%로 찾는데 누가 많이 학대래? 가족. 아들은 못된 거 같아. 돈 안 줘서 그래, 돈 안 줘서. 아니 엄마를 그런 딸들은 안 그렇잖아. 자기가 아픔과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엄마를 딸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예. 못됐어. 그래서 여기 딸이 없는 분 계세요? 딸이 없는 분. 딸 있습니다. 없는 분 계세요? 아유 재밌겠어요. 아들이 따라가죠. 근데 아들도 물론 잘하긴 잘하겠죠. 근데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대개의 경우가 그래요. 대개의 경우는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엊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만 있는 분하고 남매가 되는 분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 일상생활이 달라. 그토록 보니까 내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학대의 가하자가 자녀라는 거, 그 중에 아들이라는 거. 우리 남자분들은 반성해야 되겠어요. 노인의 안전 문제. 우리 여기 뒤에 강사님께서 우리 활동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제대로 발을 못 든 게 손을 잡고 다니길래 버스 타시는 데까지도 일부러 저 뒤에 아까 강의하셨던 분 말씀드리는데 같이 우리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넘어질까봐 손 붙잡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손을 붙잡고. 그래서 어린이집 못지않게 안전에 취약한 것이 바로 누구야? 노인이야.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어른도 똑같이. 어저께 제가 우리 역사 탐방 동아리에서 인천대학원 공항 가다가 거기 무슨 역이죠? 운석? 운동 말고 저 성 영종 성문에서 역에서 내려가지고 갔던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두 분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고 보니까 그 뭐 넘어질까봐 그냥 뭐야 그냥 그러다가 또 안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노인이 되면 이렇게 안전이 우려되니까 이거 손을 잡고 그래서 본인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되겠지만 또 잡아줘야 될 나도 잡힘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좋아져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햇빛이 뜨거워지면 피부에 적인 자외선이 강해지며 그 다음에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노화 현상이 나오고 피부암 생기고 하고 얼마나 햇살이 위험한지 나는 어저께는 스티로폼을 저기 대고 다니는 걸 침으로까지 가져가시더만 저기 앉아 계신 분. 그런데 잠깐만. 왜? 햇빛 가리려고. 그래서 아마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지고. 지금만 간증하고 왜냐면 송 원장님 내리시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자가 제가 웰다잉 헬퍼를 또 이렇게 선전 보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트로포를 이렇게 양산 잃어버려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양산을 주셨어요. 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이거 들고 다니면 어쨌든 이거 스스로 판대 이거를 이래 들고 다니네. 또 놀라운 건 옆에 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 옆에서 그 목사님이 그걸 받쳐주고 가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노화 현상이 오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거가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 신체 기능이 폐화되는. 그래서 세포의 노화는 분열 능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노화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감소되고 질병에 걸리는 위험 증가가 특징으로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노화에 관한 생물학적 이론, 페노미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론들이 노화와 관련돼 가지고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참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네. 이태리의 여배우. 이태리의 여배우가 이렇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찍어가가지고 사진사 보고 뭐라 했어요? 사진사 보고 내 주름을 그대로 찍어달라고. 이렇게 보기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그러나 이건 얼마나 겹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가 사진사 보고 나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대로 나오게 찍어요. 이유는 뭐냐? 이유를 해야 될 때 자기 접혀있는 주름 하나가 10년, 20년의 기록이에요. 근데 왜 사진을 뭘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건 아니야. 주름 없애는 거. 네. 노화의 정의, 사후약, 심리학, 의학 등 분야에서 여러 방식의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정신의학회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일까지 것을 연대기적 나이로 표현을 하면서 늘어나는 신체와 정신적 구조의 변화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년 이후에 노인이 되기까지 변화를 노화로 정의를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미국 그 학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노화가 주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점이 뭐가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일찍 일어나. 노하고 말싸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달새가 된다고 그래. 무슨 말인가 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뭐 연세가 좀 들면 일찌감치 일어나. 그래가지고 뭐 어디도 갔다 오시고 뭐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러시. 예.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 이게. 그 다음에 편두통이 감소된대요. 편두통이. 노화가 오면서 편두통이 감소돼. 그래서 편두통 도움 동작을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계속 편두통을 겪는 경우는 여성의 경우는 10%뿐이 안 되고 남성의 경우는 55%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만만치 편두통이 적어진다 이거죠. 그 아픔이. 예. 실제로 그 느껴지나요? 남도 아직까지 모르고 아직 젊어서 못 느끼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더라 이거죠. 나이가 드니까. 그러나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도 겪어보지만 잘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관계가 좀 좋지 못하게 이렇게 된 경우도 뭐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부록을 지난 이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통찰이 젊을 때보다 깊다. 또 그걸 중요하게 여기더라. 따라서 가족이나 동료가 그렇게 잘 되는 게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요?
맹자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는 자는 쫓지 말며 오는 자는 막지 말라. 우리가 나를 실어서 하는 것을 갖다가 뭐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유, 나이를 먹으면 성질이 느긋해. 변화는 60대로 점점 뚜렷하게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세월과 함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능숙해지고 삶의 중요한 측면에서 집중하게 되라.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는 자, 여기 보자. 같이 읽어볼까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나는 안 그런가요? 여기 이런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종대왕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녔어요 이 교회. 양반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었어. 세종대왕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그러나 그 정신 바탕,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그 참 귀한 그 음악을 감상했잖아요. 감상이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그러한 인종을 맡는 분들에게 비록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뭐가 될까요? 영적으로 위안. 위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본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걸 알고 뭐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일가 친척이라든가 임종기를 맞이하고서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렇다면 그런 것을 착안하셨다가 하나를 틀어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위로를 받겠어요. 찬송가 불종할 때 찬송가 틀어드리잖아요. 아, 그렇지. 그건 뭐 당연한 우리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그건 뭐 아주 뭐 복음송이라든가 뭐 얼마든지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당황스러워가지고 뭘 못해? 또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걸 해드림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그분이 좀 더 편안하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헬퍼가 할 일이야. 스트레스. 나이가 든다고 스트레스 감해지나요?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마찬가지예요. 쌓인다. 젊어서와 다른 건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나름대로 이런 걸 터득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당했던 것을 내가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어떤 때에게 뭐랄까 힘든 좋고 시간을 내기잖아요. 이게 평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국 심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에 9명이 스트레스를 잘 도와주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므로서 조금 좀 노화 현상이 오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정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한번 좀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수집해서 보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의 노화라고 하는 것은 뭐의 노화야? 세포의 노화와 똑같다는 겁니다. 세포가 노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이 노화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보니까 단세포와 다세포가 있는데 단세포는 노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 세포가 노화하는데 생물 개체 전체 노화를 의미한다는 세포가 노화하는 것을, 그리고 개체의 노화는 나이의 증가에 따라 사망의 증가와 생식력까지의 감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노화로 인한 질병들 여기 있죠. 이런 거. 심혈관계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폐행성 디스크 질환, 만성피로스, 폐행성 관절염, 유관 치수관염, 골다공증, 이런 등등이 노화에서 오는 질병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런 질병들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영생은 늙어서 죽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자연사, 하지 않은 현상을 뭐라 그래?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화가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해도 젊어지는 것에 의해서 노쇠한 죽음으로부터 미연한 상태를 뭐라 그래? 생물학적 영생.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습니다. 육신은 물론 긁고 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어떠한 외상, 질병, 동물 등에 의해서도 죽을 리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불사신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불로불사 가운데 불로에 해당되는 개념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영생을 영원히 산다는 단세포의 경우 세균의 승무 이 결함이 그래서 좋다던데 이 단세포의 경우는 세균 같은 단세포 생물에는 수명에 관한 죽음이라는 게 개념이 있다 없다. 예. 여기서 말한 대로 없답니다. 정답은 다시 말해서 단세포의 경우는 죽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에서는 텔로미어에 의해서 세포의 분열 횟수가 제한되고 세포 분열 능력 상실이 돼서 노화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텔로미어가 뭐냐? 생명의 최소 소립으로 세포 시계 역할을 한다는 DNA 합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얼른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거 하는 보니까 어쨌든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런 소립자 이것에 의해서 여기 한쪽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죽음이라고 죽는다 산다 영생이다 하는 것이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경우 그 개체의 생명은 이른바 수명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제한되고 불로불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화 수명을 없앨 필요가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단세포는 요거거든요. 요게 단세포 생물이고 요거는 군체, 요건 다세포 생물.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무슨 동물? 다세포 생물이래요. 다세포 생물은 또 뭐예요? 단세포 생물하고 분리되는 건가? 구분은 돼요. 그래서 영생과 그 다음에 약하게 의한 수명 연장입니다. 약으로 과연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약으로 수명 연장할 수 있다면? 예. 여기 보니까 영생의 생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생물로서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노화한 후에 위축해서 다시 유생인 포리프로 돌아가는 것을 판명해냈는데 피부는 점막 등 줄기를 찾는 계란 모양으로 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사로 황우영 박사인가요? 황수관 박사가 아니라 황뭐죠? 황우석. 예. 그 양반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논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약하게 수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생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물은 과학적으로 입증 형태가 없다. 입증력이 없다. 그런데 2009년에 연구에서 뭐가 나오는가니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품이 개발돼가지고 13세 신장의 환자의 그것을 투여를 했어요. 처방을 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정이 돼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수명은 누구도 못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 성경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 세상은 거꾸로 되고 반대가 하더라도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 현장에서도 말씀의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이 설교고 증거하는 삶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걸 따라주지 않아. 세상 사람들 요즘 시대는 뭐 더더구나 뭐 한마디 얘기해도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진리는 변함이 없어. 진리는 변함이 없어. 진리를 선포한다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다 죽는 거지. 그렇게 죽을 뭐예요? 여기 나오지만 순교잖아. 죽음 혹은 사망, 장기의 기념. 죽음 혹은 사망을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이다. 죽음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한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거나 하면 그건 뭐라 그래? 살인,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법에 의한 형벌, 사형,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죽음이죠. 당하는 죽음. 죽은 생물의 몸을 사체라고 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뭐 송장, 뭐 시체, 뭐 시신 이렇게 얘기해요. 요걸 내가 왜 여기다가 참고를 하는 거니? 이 양반이 너무 유명해. 피글로로스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단계로 구분했거든요. 제일 먼저 내가 죽음에 대해서 부정이야. 그 다음 왜 내가 죽어야 돼? 분노해. 그 다음에 뭐요? 무서우면 잘서 공포. 그 다음에 흥정해. 뭐 흥정해서 될까요? 되는 거 아니잖아요. 흥정해. 그 마지막에 수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5단계를 5단계를 거쳐야 되겠어요? 거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거치지 않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배워.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배워 익혀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구나. 아직까지는 부정 단계에 있구나. 왜 죽음을 부정해요? 죽음을 부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회장님, 네. 죽음을 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말은 나도 그렇게 해요. 근데 당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왜? 이 세상은 악령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가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간의 근본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정의, 이 사람 지난번에 소개해서 해드렸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정의를 이 양반도 정의되는 게 없어.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걸로 꼭 결론내는 거예요. 심장의 정지와 함께 일어나는 호흡, 안운동은 같은 것을 하다 생명활동의 정지로 본다 이거예요. 죽음의 정의를, 그 다음에 죽음의 특징, 의학이 발전하면 죽음의 구체적인 생물학적 정의를 내리는 일은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논리가 점점 더 아주 너무너무 이 사람 책 쓴 게 두께가 이래요. 이렇게 써봐도 뭐야 결론. 어렵다. 생명유지
피로장기는 심장, 폐, 이 세 장기를 3대 생명유산에서 요것이 죽었을 때 하나라도 죽으면 심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법의학 강의도 다 들은 바가 있는데 심폐사를 사망 시점 이 셋 가운데에서 장기라도 하나 만약에 하면 장기사라 이렇게 구분한다는 법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의학 기술의 발달로 뇌가 죽는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생명 유지하는 경우 이를 갖다 뭐라 뇌사 상태다. 그 다음에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은 다른 상태이다.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실려는 건 식물인간. 이거 참 안타까운 건 식물인간은 뇌사와는 달리 뇌 일부가 살아있어 영양만 공급되면 자력으로 계속 살 수 있고 희박하다가 회복의 가능성도 있고 뇌사는 비가역적으로 세세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의학적으로 뇌사 심폐사와 똑같은 죽음을 우리는 환자들에게 그 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병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이 사진은 좀 뭐 거듭 말씀드려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 사진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늘 책을 봤는데 뭘 봐? 성경을 봤단 말이죠. 성경. 그러고 보는 책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갖다 준 게 그거니까. 그래서 임종기를 맞는 그 환자들에게 우리는 아유 엄마한테 어떻게 걸렸냐, 아유 아버지한테, 아니 조카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해요.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축하해줘야지. 축하해줘야지. 눈물이 나요. 문학적으로 죽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 루크레티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만 로마의 시인이든 두려움을 신들의 어머니라고 읽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생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후세계를 여러분의 우리 강사 한 분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상랑수의 정교에서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와 유사한 세상으로 보내진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고대 피라미드 제가 89년도에 여기를 가봤는데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이 죽으면 매우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런 것을 사후 세계를 우리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 신앙심이 있고 선량하게 살았으면 극락으로 가고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 다 영향을 믿습니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많은 종교와 문화 등에서 사후세계를 묘사하고 있지만 사후세계는 경험적 관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 영향되지는 못한다. 아무리 AI나 무슨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표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뭐라고 해요? 죽는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분은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경우로 써요. 영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붕어, 물고기 아니에요. 붕어, 이와 같이 황제가 이런 그림과 같은 붕어라고, 또 흥서, 왕비, 황태자비, 그 다음에 승하, 군주의 죽음, 서거, 자신보다 높은 것. 이런 단어는 뭐 굳이 뭐 저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헬퍼의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다양성 있게 좀 갖추고 있는 것도 좋겠다. 선종,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입적,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 비구는 남자, 비구니는 여자. 소천, 하늘. 통상 여러분들은 국어로 바꿔서 조의금을 냈을 때 뭐라고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소천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 다음에 열반, 그 다음에 순국, 나라는 게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순교, 그 다음에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 순직, 자기 직책을 완수하면서, 그다음 임종, 작복, 죽음을 이르는 말이다. 별세, 그 다음에 타계, 사망, 졸, 몰, 이게 다 무슨 말이? 죽음에 대한.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 폐, 꼭 걸려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폐에서 이렇게 전사, 그 다음에 산화, 요절. 산화 뭐라고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는 산화에서 요절, 어린 나이의 존재. 죽음에 대한 명언. 아무도 죽지를 원하지는 않아.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 숙명이야.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삶이 받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야? 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려고 하는 죽음을 가르쳐줬느냐 이거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 지옥 가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숙명이냐 아무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인간 피조물을 위한 뭐야? 가르침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이런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시간이 되었다. 죽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이렇게 미련이 남는 것인가? 자, 그러면 잠이나 들기로 하자. 바이런. 명언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그 명언을 남긴 사람들이 많은데, 자 보세요. 다 됐구나 이제 시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 그냥 갈 수 없어. 아내를 두고 가기도 그렇고, 자식들을 그렇고, 은사. 그래서 그러면 잠이나 들기로 하자고 잔다고 하는 생각. 이 얼마나 값지. 여기 이 사람 알렉산더라는 거지. 이 양반 그래. 내가 죽거든 나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내 자신이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게 하라. 심리 상담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실제적인 예입니다. 실제적인 예인데, 어머니가 회갑잔치를 하게 됐어요. 자녀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여서 인사도 드리고 뭐 전도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 어머니가 뭐예요? 즐겼어요? 즐겨하지 않았어. 귀찮아.
싫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1개월 이상 저렇게 어머니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우울증에 관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나이 들면 다 그래. 흔히 쓰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노인분들이 우울해 하시는 건 나이 때문이니 그냥 내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을까요? 아니죠. 괜찮지 않은 거예요. 노인이 되면 생활거나 건강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인관계로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고만이 많아. 그래서 자연 뭐가 생겨?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우울증 세율은 적어도 4명 중에 1명꼴로 다분하다 이게요. 그래서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일부가 겪는 뭐야? 치료해야 질치료하라. 그러니까 자식의 돈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치료해 드리는 그게 필요하다고. 우울증의 일반적인 심리적 요인을 상실을 할 때 노인의 경우는 뭐냐? 총체적 상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 경제적 능력도 이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부터도 젊은들 모임에 가려고 하지 않게 되구나. 게다가 육체적 건강도 이전 같지 않아. 뭐 어디를 움직이려는 말이야. 잠깐 쓰러질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뭐 어디 뭐 외출을 하려고 할 때도 뭐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상실감이 노인 우울증의 뭐야? 주원이에요. 이 사람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그 우울증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걸 해소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노인네가 뭐 우울증 내가 우울증을 내가 좀 알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네. 그래서 노인 우울증 특징이 있어요. 우울감이나 불안, 초조, 무기력, 능력에 대한 상실감, 절망감, 호소한다는 면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우울증과 같아. 네. 우울증만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이거지. 네? 첫째, 심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리적 증상 외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사고성 경우는 관계는 자신이 우울한 상황에서 잘 표현하는데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난 이걸 읽으면서요, 이거 준비하면서 웃음이 폭소가 터지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사역하다 보면요, 노인네들이 되게 뭐 가슴이 아프니 뭐 다리가 아프니 뭐야, 그게 무슨 증세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의 우울증이야. 그걸로 아픈 곳으로 표현했을 뿐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헬퍼로서는 이해할 때, 저분이 진짜 다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반은 뭐 해주면 될까? 같이 춤드려, 노래 불러드려, 우울증 해소할 수 있잖아. 요즘 인간은 KBS 내가 가끔 보니까 인기가 뭐예요? 새로운 일꾼 보세요? 예. 일꾼의 탄생. 일꾼의 탄생. 저 최악의 뭐예요? 걔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데 그냥 아양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우울증이고 뭐 아팠다면 하루가 같이 그냥 노는 거야.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 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양반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고민해봐야
그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농어촌 정도 많이 가거든요. 요즘은 이제 못 가지만은 1년에 2번씩 그냥 뭐 약 한 개월 돌아다니면 하셨는데 가서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해봐야 아니 그저 찬양 힘차게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춤춰가면 찬양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것 이렇게 하면서 어떡합니까? 맞아. 세상에 이런 일이 말이야. 그럴 때 그게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저는 여기서 이런 거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둘째로는 뭐예요?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뭘 빨리 이렇게 하지 못해. 느려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치매로 오인할 수가 있어. 우울증은. 아, 저거 치매 걸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병은 치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인하는 것을 뭐라 그래? 가성치매라는데 가성치매. 치매와 비슷한 전반적 감정 분화를 나타내지만 실제 지능 저하와 기질적 뇌 질환이 없는 상태를 가성치매다. 실제는 아니다 이거죠. 이런 사례집에서 볼 때에 우울증이 의심되면 바로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냐, 이게 치매냐, 확실한 것을 그걸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담과 우울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노인의 신체 기능을 고려해서 약의 부작용, 요즘 할아버지 저 같은 경우도 이 심장, 당뇨, 전립선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처방 가면 한 보따리래, 한 보따리. 그래서 노인네들 들고 다니는 약방에서 처방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하여튼 한 보따리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내 거예요. 고려해서 부작용과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소량 복용해서 시작해가지고 그 경과 부작용을 잘 관찰하면서 약을 먹어야지 그냥. 그래서 여기 가르침을 주는 걸 보면 노인은 노화 기능과 약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짐으로 효과보다는 뭐래? 안정성을 줍니다. 안정성. 그래서 물론 이제 종합병원을 가시면은 각 병마다 주치의가 볼 때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 중복되네요. 아, 이거 빼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친절한 의사나 그렇게 해주지. 예. 불신는 사람은 안 해줘. 노인은 기존의 신체 질환으로 다양한 종류의 약을 섞어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약물의 상호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노인 낙상대에 항상 주의해요. 졸릴 수 있는 성분을 처방할 때는 주의를 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중요해요. 신체적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생리적인 강태와 질병 유발 가능성이 증가한다. 실제로 고령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직관적으로 연관된 질병과 경계는 대단히 분명치 않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근골격계. 예, 근골격계. 골 흡수량보다 골 생산량보 때문에 이 흡수량이 더 많다 이거지. 그래서 골다공과 골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제가 수간판이 얇아지면서 허리가 굽고 따라서 키가 줘. 이게 그림으로 수간판이 이거거든요. 네. 저희 열심히 연구했죠? 네. 사실 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알명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뭐 사전도 들어가 보고 뭐 여기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단한 터득을 해서 하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만한 뭐랄까요? 열정이 있으셔야 그래야 또 강의도 하시고 나누시기도 하시고 말이죠. 그게 또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뭐 추간판은 뭐냐 여기 보니까 성윤, 수핵, 신경, 종판, 척추뼈 이런 척추뼈가 있다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부랑이 할머니가 되고 잘 몸이 심혈관계에 보면 적혈구의 감소로 피부가 증가하고 1회 박출량 맥박이 뛰는 그 양이 심박출량이 감소, 체위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관상동맥 혈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여기 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몸의 피가 잘 흘러줘야 우리 심장, 폐 뭐 이런 그 기관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호흡기에 흉곽의 신장성 감소 그래서 근력 감소, 장기간 증모 또한 호흡근이 많이 약간 낮은 운동 수준에서도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숨이 차게 되고 환기 조절력도 그렇고 일회 호흡량도 그래서 보통 호흡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폐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방어 능력이 감소해서 분비를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계, 식도와 우리 대장 등의 그 다음에 췌장의 섬유화와 랑게르한스성이라고 하는 그 감소 등이 당 내성을 감소시켜 당뇨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교재를 가서 한번 편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각신경 여기 이제 우리 감각신경은 5가지죠. 여기 보니까 코, 눈, 귀, 근, 그 다음에 혓바닥. 이것이 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기능이 감각신경 기능이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뇨기에 내부기에 혈류량의 감소로 인해서 약물, 배설을 포함한 그 괴물 배설이 진행되고 크레아틴인 총수율이 감소되고 방광과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서 내 몸 관리도 필요하고 상대방에게도 필요하다. 피부 면역관계 그래서 피부의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안전 주름살 검사하고 피부 소양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선의 기능 감소로 취해 면역기운을 요하로 항원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체상으로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낳고 있더라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강조드릴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 자신과는 왜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자신 있게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먼저 웰라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왜?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과거와 현재 인생을 수용하는 통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다 보니까 다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 마음, 생각 이런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비참한 죽음, 인간 낳지 못한 죽음을 날마다 접하고 있어요. 뭐 아까도 우리 누구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친구가 죽었어. 부부장이 날마다요. 요즘 보니까 제 나이가 돼서 그런 거라도 그때마다 저는 이 친구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도 가는구나. 다시 못 뵙구나. 그게 뭐 슬클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뭘 답장을 좀 써줘야 되겠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뭘 이야기했냐? 사전연명서 써. 사전연명을 꼭 써야 돼 그거. 또 아내가 그래? 뭐 자식이 그래? 그렇다고 자꾸만 중환자병 시대가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명 연장하고 그러니까 투약하고 이런 거 생각해봐 하면 저는 얘기해주면 그거예요. 생각해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할 거 아니야. 이 친구 이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려는 게 그것도 감히 그죠.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인간답게 죽겠다 하면서 어떤 것이 과연 인간답게 죽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을 4월 26일 마치면 되겠어요. 이 과정을 4월 26일 날 마칠 때까지 각 분야별로 강의를 통해서 서로가 정리해내고 정리되고 자신은 물론 친구, 웰다잉 헬퍼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헬퍼의 자격을 우리가 부여할 때에 이 자격자로서 정립의 시간이 되신다면 그게 제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